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10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입국 당시에도 증상이 있었지만 해열제를 먹고 들어와서 무증상자로 분류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제주공항 도착 즉시 워킹스루 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지역사회와의 접촉은 최소화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서 유학을 하던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제주로 간 A씨는 특별 입도 절차에 따라 제주공항 워킹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제주에 도착할 때 작성한 문진표에 복용 중인 약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영국에 있을 때부터 몸살 기운이 있었고 해열제 성분이 든 종합감기약을 먹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제주공항 도착 즉시 검사가 이뤄지면서 기내 접촉자 18명 외에는 제주 지역사회와의 접촉은 최소화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해열제를 먹은 사실을 숨긴 채 검역대를 통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일단 관련된 법령에 따르는 처벌을 일벌백계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지만 A씨는 인천공항에서 증상 여부와 약을 복용한 사실을 밝혔는데도 검역관이 무증상자로 분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건강 설문지에 정확히 약을 보겠다는 걸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검역이 통과됐고 특별 입국 절차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수검 사례로 지금까지 보였던 건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도 역학조사 결과 A씨가 영국에서는 약을 먹었지만 입국일에는 먹지 않았고 증상도 더 이상 느끼지 못해 입도 당시 문진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처벌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는 해외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의무화를 소급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자가격리 의무화 이전인 지난달 31일 필리핀과 캐나다에서 온 입도객 4명이 자가격리를 거부해 출도 조치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근 14일내 해외 방문자는 자가격리를 의무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한편 그제까지 제주공항 워킹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해외 입국자 2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형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달 안에 지급됩니다. 원희룡 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지급될 예정이라며 제주도는 이달 하순부터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도민인데 고정급여가 나오는 임금 노동자와 매달 지원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이 100%를 넘는 도민은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 5월 이후에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생활지원금 쿠폰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도내 2만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상당의 저소득층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내일부터 1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용처는 농협 하나로마트로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도 1인당 40만 원의 아동 돌봄 쿠폰을 지원합니다. 선거구별 국회의원 출마 후보를 알아보는 후보가 궁금하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내리 4번이나 당선된 서귀포시 선거구인데요. 민주당 현역 의원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기호 1번은 국회 재입성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입니다. 위성곤 후보는 올해 52살, 현역 의원으로 3차례 도의원을 지냈고 재산 신고액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의 전과가 생겼지만 민주화 운동이 인정돼 1993년 특별 사면 복권됐습니다. 2006년부터 도의원과 국회의원 선거에 4번 출마해 모두 당선됐습니다. 기호 2번은 당내 경선을 뚫고 처음으로 본선 후보로 확정된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 강경필 후보는 올해 56살로 2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하며 의정부 지검장을 지냈고 현재는 변호사로 평생을 법률가로 살았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52억 9천만 원. 공직선거 첫 입후보지만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해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기호 7번은 국가혁명배당금당 문광삼 후보로 올해 57살, 35년째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재산 신고액은 1,100만 원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장애인단체와 제21대 총선 투표소 설치 장소를 점검한 결과 투표소 230곳 가운데 경사로가 없는 59곳을 확인하고 사전 투표 기간 전까지 임시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임시 경사로 설치가 어려운 2곳에는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건물 밖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며 투표소 12곳은 건물 2층이나 3층에 설치돼 있지만 모두 승강기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는 내일부터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선거인으로 등록된 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요즘 힘들지 않은 곳이 없지만 산업금을 채워야 하는 택시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큽니다. 택시 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요. MBC 경남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천 시외버스 터미널 택시 승강장. 기다린 지 한참 만에 손님이 나타납니다. 오늘 지금 아침에 나와서 이제 지금 이제 3번째 손님 맞이하고 있습니다. 3번째. 예. 시외버스 승객이 코로나19 이전의 절반으로 줄면서 터미널의 택시 승객도 덩달아 감소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택시를 운행한 하병한 씨. 15만 4천 원인 하루 산악금을 채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가지고 주행의 시간이 지금 4시간 26분. 얼마 버셨어요? 탁구에 찍히기 22,560원. 코로나19로 하 씨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2월 달에는 약 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3월 달에는 100만 원도 안 되나. 하 씨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 산악금도 채우지 못하는 동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산악금 못 채우는 분은 거기서 공제를 하니까 이제 삭감되는 경우가 있죠. 착한 임대인 운동이 퍼지고 있지만 이 택시 회사의 산악금 감면 기간은 딱 6일. 회사도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택시 종사자 지원 소식도 아직 남의 이야기입니다. 전남에서는 이제 50만 원씩 택시 기사들 1,500명한테 지원한다고 했는데 아직 경남이나 사천에서는 아직 그 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택시 구석구석을 소동하며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노동자들. 하루하루 힘겨운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봄 농사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가 이어지면서 소방당국이 화재로 5인 신고될 경우 소방차 출동 비용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신고에 따른 소방 업무 마비에 대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인데요. 실제 논밭두렁 태우기 감소에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목포 MBC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두렁을 태우던 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도로까지 번졌습니다.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불씨도 마른 풀과 바람을 타고 산불로 번졌습니다. 봄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해충을 방제하고 농산물 쓰레기를 태우는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도 2호선 도로를 따라 취재를 시작한 지 1시간여 동안 곳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연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촌마을 인근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농사철을 앞두고 일부 농민들이 습관적으로 불을 지핍니다. 잡초를 작년에 함부로 안 베었더니 겁나 풀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노래 꽃이라도 태우려고.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시군에 신고하면 과태료 처벌이 내려지지만 지금껏 단속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고 없이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다 화재로 오인 신고돼 소방차가 출동하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5월부터는 논밭 주변 지역 불피움으로 소방 차량 5인 출동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 출동 비용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를 모르는 농민들이 더 많습니다. 신고하고 또 소방차가 오면 일일이 소방서에다가 연락할 수도 없이 그냥 태워볼 수도 있지, 시골 사람들은. 논밭두렁을 태울 때 나는 연기로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으려면 시군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강화된 처벌 기준이 농촌에서 이뤄지는 무단 소각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 오늘 대체로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봄은 깊어가고 있는데요.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산지를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가, 남부와 동부를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서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쌀쌀합니다. 외출할 땐 두꺼운 겉옷 챙겨 입어야겠는데요. 낮부터는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무려 10도 이상이나 차이 나는 만큼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가 8도를 가리키고 있고 서부는 7도, 북부는 6도, 동부는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6도로 예상되고요. 동부가 15도, 북부와 서부가 14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체로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은 9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1.5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노루포획 금지가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노루 개체수 조사 결과 1년 전보다 500마리 늘어난 4,400마리로 관측했지만 적정 개체수인 6,100마리를 회복할 때까지 포획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 노루는 지난 2009년 12,000마리까지 늘면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자 2013년부터 포획이 허가됐고 지난해 7월 3,800마리까지 줄어들자 포획이 금지됐습니다. 대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시 대기오염 측정망이 2곳 더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시 조천읍과 한림읍 2곳에 도시 대기오염 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측정망은 제주시 연동과 서귀포시 동홍동 등 6곳이며 미세먼지와 오존 등의 정보를 에어코리와 제주도 실시간 대기 정보 시스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으로 처리난을 겪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판매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급식 공급용 친환경 농산물 400여 톤을 처리하기 위해 오늘부터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5차 공동구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중순부터는 도민을 위한 드라이브스루 판매와 온라인 판매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외출 자제로 가정 내 식재료 소비 증가가 식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6.0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9% 상승했습니다. 특히 생활물가지수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9% 올랐고 신선식품 지수는 3% 올랐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이 추가로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1000여 대분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로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직전 정기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제주형 순우름 육아 나눔터가 추가 조성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아파트 단지와 마을 단위의 육아 나눔터 7곳을 추가 조성하기로 하고 공모를 거쳐 한 곳당 5천만 원씩 개설 비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내 순우름 육아 나눔터는 제주시에 23곳, 서귀포시에 13곳이 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부터 등록하지 않은 수상 레저기구를 일제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수상 오토바이와 20톤 미만 모터보트 등으로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미등록 기구의 경우 등록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귀포시 남원읍 앞바다에서 미등록 모터보트가 운항 부주의로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